네, 쉬셨나요? 아무래도 못 뵙고 하니까 좀 질문할 것도 많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또 뵐 때 저 질문도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어떤 분이 여쭤봤다 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죠? 그 3분의 1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글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우리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주택단지는 여러분 아파트 단지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여러분들 우리 동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아파트들 중에 각 우리 몇 동 몇 호 있겠죠? 몇 동 몇 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중에서 세대 구분형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데도 있고 설치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세대 구분형이 우리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세대수가 있고 또 주택단지의 전체 주거 전용 면적이 있죠. 자,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 우리가 살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공용 면적을 뺀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파트로 따지면 공용 면적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 분양받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몇 평씩 나오죠. 평형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공용 면적을 뺀 걸 주거 전용 면적인데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군데 있겠죠. 뭐 전체가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그럼 이 전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있겠죠. 또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쓰고 있는 주거 전용 면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면적이 전체 세대수나 전체 주거 전용 면적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요?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세대수가 900세대라고 본다면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300세대를 초과하면 안 되겠죠. 3분의 1이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면적에 또 전체 세대수에 3분의 1 초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초과하면 안 된다.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다. 그건 3분의 1 그래서 초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이건 이렇게 잠깐 보충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은 주택건설 사업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래도 12월 달 과정은 처음 과정이라 전체를 다 꼼꼼하게 다 알려고 하는 것은 좀 약간 무리긴 해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강조한 부분들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1월 2월 하면서 또 반복 들어가니까 그러면 차근차근히 쌓여간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택건설 사업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이제 주택 건설한다는 이야기죠. 주택단지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겁니다. 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조성해야 되겠죠. 대지 조성 사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지 조성을 하고 주택건설을 할 거다. 자, 그리고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사업은 절차죠. 절차입니다. 그 절차들을 그려놨죠. 자, 보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나오죠? 사업 주체가 정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 주체가 정해질 거다. 딱 보시란 이야기예요. 자, 사업 주체입니다. 자, 누가 할 거냐가 나온다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사업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는 우리 시설 사업이든 개발 사업이든 정비 사업이든 시행자란 말 쓴다겠죠? 자, 시행자가 아니고 사업 주체입니다. 같은 의미로 보세요. 누가 할 거냐. 또 사업 주체가 정해지면 사업 주체는 뭐 한다 했죠? 공사 계획을 짜는 거죠. 자, 공사 계획을 여기는 사업 계획이라고 씁니다. 자, 오늘 나간 자료 5쪽 보시면 쭉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보세요. 자, 사업 계획을 작성하겠죠. 자, 이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이 사업 계획은 뭐 한다겠죠?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딱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은 사업 주체가 작성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승인이란 말 쓴다는 거. 승인이 나와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 자, 공사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사업을 시행한다. 공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기 그림은 좀 쪼개져 놨는데 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공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전에 뭐 들어가죠? 착공 신고를 해야 되겠죠? 공사한다고 신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 들어갈 것이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시공하고 공사진단 이야기죠. 그리고 감리 등등을 할 거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공사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끝나고 나면 공사 끝났다고 사용검사 받아야 되겠죠? 그거 신청하겠죠? 신청합니다. 공사 끝났으니까. 그래서 사용검사를 받을 거다. 자, 사용검사는 준공검사 성격으로 보시면 돼요. 절차는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 큰 절차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 주택건설 사업은 사업 주체가 정해지고 사업계획 작성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승인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하겠죠? 승인 신청을 해야 되겠죠? 승인 신청이 들어갑니다. 자, 신청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되고, 승인 안 나오면 다시 사업계획 작성해야 돼요. 이 사업계획은 공사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 끝나면 이제 승인 떨어지면 공사가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착공 신고합니다. 그 시공 감리합니다. 끝나고 나서 신청하면 사용검사를 받을 거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승인 신청에서는 그 관련된 거 한두 개 써놨죠? 만약에 사업 주체가 조합이라면 설립인가 받고 나서 2년 이내 들어간다 나와 있죠? 2년 이내 승인 신청할 것이고, 자, 승인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승인 여부 통보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승인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승인 여부 통보. 자, 통보는 며칠 이내? 60일.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승인 여부 통보는 60일 이내 통보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승인이 나오면 이제 착공 신고하고 시공 감리 들어가죠? 자, 그리고 공사 끝나면 사용검사 신청합니다. 사용검사 해주세요. 신청하는 것이죠? 신청하면 며칠 이내 사용검사 한다. 15일 이내.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사용검사권자는 거기 나왔죠? 먼저 표부터 정리합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이 누구죠? 우리 시군구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네, 예외적으로 국장이 사용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사용검사는 뭐 그 정도로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건설 사업에서 가장 초점은 여러분, 사업 주체 쪽 출제 잘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무조건 나오죠. 이 두 군데는 무조건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빠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업 주체 쪽에서는 우리 공부할 게 두 가지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는 등록에 관한 문제하고, 자, 두 번째는 우리 주택조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주택조합은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 중요 부분입니다. 그렇죠? 거의 안 빠지고 출제됩니다. 근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차제는 조합은 뺐어요. 빼고 1월 달에 들어갈 겁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건 여러분들 다 정리하기는 그렇다. 대신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우리 주택조합은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세요. 세 가지. 자, 우리 지역조합이 있고,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직장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조합이 지역조합입니다. 지조합이라는 말도 많이 썼죠? 이 지역조합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역의 거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하는 게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자, 직장이나 리모델링 조합은 여러분이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잘 없어요. 직장조합이 말 그대로 여기는 같은 직장의 근로자입니다.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한 게 직장조합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앞이 같은 직장 근로자라고 해봐야 이게 잘 못 보는 게, 우리가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직장 근로자가 조합 만들고 이런 경우는 실제 많이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가능은 합니다. 또 리모델링 조합도 마찬가지. 리모델링 하기 위한 건데요. 여기는 이 두 개는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거. 아까 리모델링 개념 봤었죠? 대수선, 증축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리모델링 조합도 잘 못 본 게 뭐냐면, 내 집 리모델링 하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주택 전체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조합을 결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보는 조합은 지역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택조합은 대부분이 지역조합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지만 이게 세 개 조합 다 비교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월 달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 차제는 등록에 관한 것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사업주체 등록에 관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사업주체 쪽에 등록 그 파트 보이죠? 그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등록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자, 누구한테 하죠? 국장한테 등록을 하는 거다. 먼저 잡아두시고. 자, 국장한테 등록합니다. 알아봐두시고요. 그럼 등록을 다 하냐? 사업주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등록하기 위한 등록 대상입니다. 자, 등록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등록 대상은 거기 써놨죠? 21만입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입니다. 그래서 자, 등록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21만 이게 충족이 돼야 돼요. 자, 여기 의미는 뭐냐면 연간입니다. 연간, 1년간. 단독주택은 몇 호 이상? 25 이상. 공동주택 같으면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입니다. 자,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이상. 이제 어떤 걸 하든지 이런 걸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받으란 이야기야. 그래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21만이 기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조합에서 단독주택을 19호를 건설한다. 1년에 19호 건설해. 그러면 등록할 필요 없어요. 25 이상을 지을 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한다는 말의 의미는 국장한테 등록 신청해가지고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국장이 등록을 해주면 등록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 자, 또 한 가지는 등록하기 위한 요건이 나오죠. 자, 이거 한다 해서 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 같으면 자본금이 3억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개인 같으면 자산 평가액이란 말 쓰거든요. 얼마 이상? 6억 이상. 자, 이럴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게 등록 요건이에요. 자, 이것도 있어야지만 사무실도 있고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만 써놨어요. 자, 자본금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자, 개인 같으면 6억 이상입니다. 자, 이럴 때 기본적으로 등록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등록에서는 꼭 잘 물어보는 게 등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비등록입니다. 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등록해야 된다고 물어보니까 잘 보시고, 이건 여러분 외우기 편하게 딱 이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자, 우리 공공사업주체, 줄여서 공공주체, 또 공동사업주체, 공동주체입니다. 여기는 등록을 안 합니다. 자, 여러분 공공주체라는 것은 거기 써놨죠? 공공사업자, 즉 공공사업주체인데요. 여기는 뭐만 나오죠? 국가 나오죠? 또 지자체,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지방공사, 이게 공공주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 지자체, 토지공, 지방공사 등은 여긴 등록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는 게 여기 토주공,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있죠? 그래서 자, 토주공은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는 등록 안 해도 된다. 비등록입니다. 또 공동주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은 이거죠. 자, 보시면 자, 고용자입니다. 고용자는 여러분 우리 사장님 생각하시면 돼. 사장님. 자, 고용자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고용자하고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여기는 등록사업자가 껴있죠? 등록할 필요가 없다. 비등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등록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장에 등록해야 한다면 틀려요. 자, 또 조합입니다. 주택조합. 자, 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하는 거. 또 우리 토지 소유자거든요. 자,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만은 소규모일 때는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이게 전부 다 공동주체입니다. 여기는 등록사업자가 껴있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비등록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고용자는 등록사업자고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적이라고 써놨죠? 의무적입니다. 곧 이 말은 고용자는 단독으로 주택건설 사업 못해요. 고용자는 등록사업자고 공동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국장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입니다.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임의적 공동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등록을 안 합니다. 실제 우리가 등록하는 경우는 몇 군데 없죠? 예를 들어 조합이 단독으로 이렇게 할 때 등록한다. 대입적인 조합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독으로 할 때요. 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공공주체는 등록 안 하잖아요. 국가나 토지공, 지방공사 등등은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등록해야 되는 경우는 이걸 공공과 공동주체를 빼고 나머지라고 해봐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고용자는 단독 못하니까 조합, 토지 소유자죠. 대부분 조합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조합이 단독으로 주택건설 사업할 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합이 연간 21만 충족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본금 3억 이상 있어야 되고 개인 같으면 6억 이상이 나겠죠. 이게 충족될 때 국장에게 등록을 한다. 등록 안 하는 경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주택조합은 중요하지만 양이 많아서 이건 1월 달에 미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주체에서는 일단 등록에 관한 것 하나 먼저 정리를 꼭 해놓으세요. 자, 그렇게 사업주체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업주체가 정리가 되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거죠. 사업계획은 여러분 말 그대로 여기는 누가 수립하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 사업계획은 한마디로 무슨 계획이겠죠?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그냥 공사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겁니다. 알겠죠? 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승인권자가 누군지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업계획은 사업주체가 정해지면 사업주체가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작성한다.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에서 승인 신청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승인권자가 심사해가지고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승인 안 나오면 공사 못 들어간다. 승인을 받아야만 공사가 들어간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또 승인증이 들어오면 승인 여부 통보는 아까 며칠 된다고 했죠? 60일 이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계획 승인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 정리해 준 것 거기 봅니다. 한 5가지 봐야 되는데 일단 이번 차제에서 정리한 것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승인받고자 하는 승인 대상입니다. 자, 아무나 승인받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자, 승인 대상은 일단 여기는 31만입니다. 자, 물론 한옥 같으면 50호 또 50세대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2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보충할 겁니다. 자, 일단 이럴 때만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의미는 이렇죠. 자, 단독주택은 35 이상이죠. 30호입니다. 자, 우리 한옥 같으면 50호라고 써놨죠. 단독은 35 이상, 공동은 30세대 이상입니다. 이걸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 여기 21만하고 구별할 때 여기는 한 번에 짓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에 짓는 것. 아까 우리 등록하기 위해서 21만은 연간 실적이거든요. 1년간 연간 실적이고 여기는 한 번에 공사할 때 31만 이상 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의미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하면 이렇게 보세요. 자, 만약에 자, 사업 주체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자체도 지방공사 좋습니다. 만약에 단독주택을 자, 29호를 건설한다고 봅시다. 자, 한 번에 짓는 거예요. 자, 이 단지에서 단독주택을 29호를 건설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9호를 건설하게 되면 여기는 주택법상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승인 대상이 안 됩니다. 그죠? 왜? 35 이상을 지어야 되거든.
29호면 35 이상이 아니죠. 사학계획 승인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곧 이 말은 주택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사학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는 건축법상, 우리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건축법이 적용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어달 거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 행위하고 주택 건설하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주택을 건설하는 것, 이게 주택법에 나와 있잖아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하는 것은 우리 건축법에 나와 있죠. 뭐 주택도 건축은 건축이잖아요. 근데 일종의 두 개인데 차이점은 주택법에도 주택건설은 주택건설 사업이란 말 쓰잖아요. 근데 건축법에서 건축은 그냥 건축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는 여러분 어디가 더 규모가 크다는 거죠? 당연히 주택건설 사업이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35 이상 단독으로만 딸 때, 공동으로 딸 때 30세대 이상이죠. 이것을 지을 때 주택건설 사업이라는 것이고, 우리 조그만 것들은 그 25가 안 되는, 즉 35가 안 되는 것들은 그냥 건축 행위입니다. 그래서 허가받는 문제, 신고받는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건축은 건축 사업이라고 안 해요. 그냥 건축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 알겠죠? 이렇게 봐두시고, 대신 우리 주택법은 주택만 넣죠. 주택. 건축법은 건축이기 때문에 주택뿐만이 아니라 뭐 상가든 공장이든 다 들어가요. 그런 건축 행위가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고,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더 크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했죠? 30, 30. 대지 같으면 1만 이상을 해야지 승인 받는 거예요. 물론 단독주택은 한옥 같으면 55 이상을 지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봐놓으세요. 여기까지만. 자, 승인받기 위한 대상입니다. 30, 31만 한 번에 짓는 걸 말해요.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승인권자가 누구냐? 사업계획 승인권자죠. 자, 이것도 하나 보시면요.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하고 예외. 자, 원칙은 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럴 때 누구 나오죠? 시도지사입니다. 자, 10만 미만일 때는, 자, 10만 미만 조금 하죠? 이때는 특광, 특특. 자, 그리고 시장 군수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자, 보시면, 자, 사업계획 승인 한마디로 지자체장들이죠? 다 지자체장들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이고, 자, 10만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인데, 자, 물론 대도시장은 여기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도시장은 따라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시도지사는 여러분 누굴 말하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했던 지자체장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자, 시도지사는 여러분 특별시장 들어가죠? 광역시장, 또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자, 17분이라겠죠? 이게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 우리 특광, 특특은 10만이 넘든 안 넘든 자기가 승인권자입니다. 서울 같으면 특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예요. 면적이 10만 이상이든 10만 미만이든 다 들어갑니다. 광역시장은 인천 같으면 인천광역시장이, 세종이면 세종시장이, 제주 같으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그리고 10만 이상은 도지사 가는 것이고, 10만 미만일 때는 시장군수 가는 거죠. 시장군수 갑니다. 그 차이점을 봐두시고요. 대신 승인권자를 조심할 것, 여기 구청장은 안 들어갑니다. 자, 우리 건축허가는 어쩌죠? 비교. 우리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허가 등은 누가 합니까? 우리 특특. 세종하고 제주는 자기밖에 없으니까 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시군구장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물론 예는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건축허가는 구청장도 할 수 있죠. 시장군수는 똑같으니까. 그죠?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계획 승인에서는 구청장은 안 들어가죠. 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있잖아요. 항상 구청장은 여러분 특광 소속이니까 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있죠. 예, 구청장이 들어갈 데가 없다. 한마디로 구청장은 건축 허가는 해줄 수 있지만 주택법이 많은 사업계획 승인은 못한다. 이렇게 봐두세요. 예, 구청장이 안 들어간다. 하나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원칙은 지자체장이지만 예외적으로 자, 우리 국장이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국장이 하는 경우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거의 한 가지만 일단 써놨어요. 일단 한 가지로 기억하시라고요. 국가나 토주공이 시행할 때, 자, 국가나 토주공이 사업주체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해주라? 국장이 승인권자가 됩니다. 알겠죠? 국가나 토주공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예요. 자, 그건 의외입니다. 원칙은 지자체 장들이 한다. 구청장 빼고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이게 승인권자입니다. 자, 그거 하나 정돈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정리할 것은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 승인 요건입니다. 자, 승인 받을 때 이제 그냥 다 승인해 준 건 아니죠? 요건인데요. 자, 승인 요건은 여러분 거기 정리해 놨잖아요. 자, 해놓은 거 보시면 자, 원칙이 자,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면서 승인을 신청했잖아요. 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죠.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만 승인이 나온다. 원칙은 대지 소유권, 땅을 확보해야만 우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예요. 자, 반면에 예외가 있죠. 자, 예외라는 것은 소유권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경우예요. 일단 여긴 여러분 그렇게만 보세요. 자, 사용권 확보가 두 개 나오는데 그 위에는 또 지구단위 계획규제가 관련된 건데 그 구별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보세요. 자, 80% 이상의 일단 이걸 정리하세요. 80% 이상의 자, 우리 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지에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럴 때는 소유권 확보를 안 해도 됩니다. 자, 사용권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임대차를 했거나 그런 경우죠. 몇 프로 이상? 80%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자, 또 이것 말고도 공공주체입니다. 우리 공공주체는 누구 말한다겠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 이런 데는 땅을 확보 안 해도 된다. 근데 원칙은 땅을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80% 사용권 확보했거나 공공주체는 소유권 확보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승인의 취소 사유가 나오는데 그 제일 아랫부분에는 써놨어요. 착수를 보고 하는데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 사업계획 승인 취소입니다. 자, 취소 사유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딱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착수를 안 한 경우입니다. 자, 착수는 시계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착수를 안 한 경우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대지 소유권 확보했는데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소유권 상실. 또 공사 완료가 불가능. 여기 딱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완료 불가능입니다. 이때는 자, 사업계획 승인을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하여야 한다면 틀려요. 그 사유는 세 가지. 착수하지 않은 경우, 또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완료 불가능입니다. 대신 여러분들 이건 비교. 사유는 똑같은데 비교. 우리 건축법에서는 착수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상실 완료 불가능일 때는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허가 필수적 취소가 됩니다. 여기는 하여야 한답니다. 건축허가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사유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착수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상실 완료 불가능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취소를 하여야 한다.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구별됩니까? 사유는 똑같아. 착수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상실 완료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착수에 관한 문제죠. 자, 착수 문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착수 문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착공신고하고 공사착수, 착공신고는 착수하기 전에 합니다. 착수하기 전에 착공신고하고 착수가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는 겁니다. 자, 이 착수하는 것은 당연히 원칙이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몇 년 이내 하죠? 5년 이내 착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수는 공사 들어가는 것은 승인 떨어지고 5년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간은 플러스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대신 비교. 자, 공구별로 분할될 때, 분할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으니까, 자, 공구별 분할을 아까 봤죠? 우리 최초 공구는 승인 나오면 똑같이 몇 년 이내죠? 5년 이내에 착수하면 됩니다. 1공구는요.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반면에 우리 최초 공구 외공구입니다. 아까 우리 봤죠? 2공구. 최초 공구 외공구. 여기는 승인이 아니고 최초 공구에 착공신고가 들어가고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착수에 관한 문제죠. 자, 일반적으로 승인, 주택과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5년 이내 착수할 것이고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최초 공구도 마찬가지 승인 떨어지면 5년 이내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두 놈은 5년 이내 착수가 안 들어가면 자, 우리 취소할 수 있다겠죠?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 요겁니다. 자, 최초 공구 외공구입니다. 외공구는 승인 떨어질 때가 아니고 1공구 착공신고 들어간 다음에 2년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요 놈은 여러분 연장이 1년 범위 연장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 왜 없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 여러분들 공구 그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편의상 자, 두 개로만 쪼갤게요. 이게 1공구고 2공구다.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이 나겠죠?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공구로 쪼개졌다. 그럼 1공구는 여러분 1공구는 승인 떨어지고 5년 이내 들어간다겠죠? 2공구는 최초 공구 외공구잖아요. 최초 공구 외공구는 1공구 착공신고 들어간 다음에 이게 최초 착공신고 떨어지고 나서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착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공사가 1공구가 먼저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1공구 공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여기는 플러스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겠죠? 연장할 수 있어. 그러면 6년 이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최초공구 외공구는 연장할 필요가 없죠. 1공구에서 연장됐으니까 연장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여기는 착수를 안 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데 자, 여러분 여기 최초공구 외공구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소 사유가 되는 건 아니죠. 자, 여러분들 여기 2년 이내 착수 안 했다 하더라도 여기 주택단지 전체 잘 보세요. 이 전체 주택단지 내에서 공사는 이미 들어갔죠. 1공구는 공사 들어갔죠? 들어갔잖아. 최초공구 외공구는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최초공구 외공구는 착수 시기가
최초 착공신고 들어간 다음에 2년 이내 들어갈 것이고, 이거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은 일단 제가 크게 4가지 것 정리했고 착수를 같이 봐드렸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단 사업계획은 사업 주체가 수립하는 공사 계획이에요. 승인권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죠. 뭐 승인 신청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 여부 통보는 60일 이내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대상이 자 30, 30, 1만이라겠죠? 꼭 기억하세요. 사업계획 승인 한 번에 단독주택은 30호, 공동도 30세대, 대지 조성사업은 1만 이상이죠. 그럴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한 번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29호를 건설한다면 주택법 문제가 아니고 건축법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또 두 번째 정리했던 건 여러분, 승인권자입니다. 자, 승인권자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원칙이 누구라겠죠? 원칙이 지자체 장들이에요. 자, 10만 이상일 때는 누구? 시도지사. 자, 10만 미만일 때는, 자, 특강특특을 쓰는 이유 알겠어요? 특강특특은 다 한다. 알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는 10만이 넘든 안 넘든 다 한다. 대신 여기는 도지사가 아니고 누구죠? 시장하고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서는 구청장은 빠진다는 것. 자, 반면에 예외적으로 우리 국장이 승인권자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한 가지만 적어드렸죠? 누가? 국가나 토주공이 시행할 때.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해준다고요? 국장. 원칙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10만 미만일 때는 특강특특 시장 군수. 그래서 여기는 구청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또 세 번째, 승인의 요건이죠. 승인받기 위해서는 원칙은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돼요. 네, 예외적으로 자, 여기 보세요. 자, 예외적으로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거나 또는 공공주체는 소유권 확보를 안 해도 된다. 보시고, 또 승인 취소 사유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해요. 하야 한다면 틀려. 그 사유는 3가지인데, 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대신 조심할 것, 최초 공고, 외공고는 착수 안 해도 취소 사유가 아니라겠죠? 그래서 우리 착수하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5년 이내 착수 안 할 때는 취소 사유가 된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소유권을 상실해 버렸다. 알겠죠? 이럴 때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 불가능입니다. 이 경우는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사유는 똑같은데 건축법으로 가버리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 비교를 해 놓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우리 착수에 관한 겁니다. 이제 승인 떨어지면 공사 착수 들어가겠죠? 이 착수입니다. 자, 사업의 착수는 승인 떨어지면 몇 년 이내죠? 5년 이내. 자, 공급을 분할할 때는 최초 공급 1공급은 똑같이 승인 떨어지면 5년 이내 착수합니다. 이 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 전부 다 1년 범위입니다.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또 요놈 둘은 5년 이내 착수 안 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2공구죠. 최초공구 외공구입니다. 외공구는 1공구 착공신고 들어간 다음에 2년 이내 늦게 공사 들어간다겠죠? 착수하는 것이고, 여기는 연장할 필요가 없어요. 연장 사유도 없고, 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소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두 개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반드시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이번 차제 정리했고요. 사업 시행할 때 특징들 몇 가지나 이런 것은 뭐 나중에 보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용검사는 며칠 이내라고 한다했죠? 15일 이내입니다. 자,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은 시군구장인데 국장이 사용검사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차제는 여기까지는 꼭 정리하시는 의미예요. 그래서 건설 쪽까지는 정리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다뤘네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공급이나 이런 부분은 1월 달에 보충이 들어갈 것이고, 특히 또 조합 부분은 중요하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암기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정리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쪽에 관한 것 하나 보시면 확인 문제 2개 정리해놨죠? 30회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에 틀린 것하고 물어봤죠? 틀린 것. 자, 1번 여러분, 사업계획에는 부대 복리사 설치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 여러분. 사업계획은 한마디로 공사계획이라겠죠? 그럼 여러분,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부대 복리사를 같이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계획이 포함돼야 됩니다. 1번 지문은 상식이에요. 그래서 맞았고. 2번 여러분, 주택단지 전체에서 500세대잖아요. 근데 공구별 분할해서 할 수 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공구별 분할하려면 주택단지가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돼야죠. 왜? 하나 공구가 300세대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공구별 분할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는 600세대 이상이 돼야 돼. 500세대면 공구별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은 여러분, 토주공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규모 주택을 대량 건설할 때 국장에게 형별로 표본 설계도서죠? 제출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자, 우리 토주공이 시행할 때 한국토지주택은 국장에게 승인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대신 동일규모로 대량을 짓게 되면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번도 맞았고요. 또 4번도 약간 상식이죠. 안 봐도 되는 내용이에요. 자, 승인권자가 승인해 줄 때 사업계획에다가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에 기부 체납을 요구하면 아니 되겠죠. 그죠? 쉽게 말해서 승인해 줄 테니까, 자, 기부 체납이 뭐죠, 여러분들? 무상으로 증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사업계획 승인해 줄게, 네 땅 좀 바쳐라, 그런 이야기죠. 과도하게 요구하면 안 되죠. 도로 부지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기부 체납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과도하게 직접 관련도 없거나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4번도 맞았고요. 자, 5번은 승인권자가 승인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신청만으로부터 며칠 이내 승인 여부 통보? 아까 했죠? 자,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며칠 이내 승인 여부 통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통보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고요. 이 문제는 좀 쉬웠겠죠? 주택단지 600세 이상은 다 기억하시니까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여러분, 사업주체 갑인데 승인권자 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틀린 걸 골라라. 26회 문제죠. 1번. 을은 승인권자잖아요. 승인사항을 고시해야 된다. 여러분. 자, 우리 쓰지는 않았지만 사업계획 승인해주면 고시는 뭐라겠죠? 알리는 것. 말 안 해도 항상 따라갑니다. 승인하면 널리 알려야 되겠죠? 승인권자가 고시하는 거예요. 승인권자 승인해주면서 고시는 따라가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맞았고. 2번 여러분, 최초 공구, 외공구 찾았나요? 자, 최초 공구, 외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이내 공사 시작을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최초 공구, 외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가 나서 2년 이내에 공사 착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2번도 맞았고요. 자, 3번은 갑이 소송 진행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될 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승인권자 을은 종료부터 2년 범위, 자, 이거 틀렸네요. 연장할 수 있다. 자, 아까 우리 연장은, 여기 보세요. 연장하는 것은 전부 다 몇 년 범위죠? 1년 범위입니다.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우리 연장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공급에서는 다 1년 생각하시면 돼. 물론 2년짜리가 2군데 나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보충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연장은 다 1년 범위입니다. 일단 그렇게 기억하세요. 아닌 것 2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충할 거니까 연장이 나오면 1년. 자, 그러면 거기 3번 문제가 다시 조금입니다. 3번 문제가 2년 범위라고 해서 틀렸죠? 1년 범위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자, 4번은 여러분, 갑이 파산해서 공사 완료 불가능이죠. 취소 사유죠. 사업계획 승인 취소 하회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하회한다 하면 틀리게 나와요. 할 수 있다.
4번도 맞았고. 자, 5번은 최초 공고 왜 공고죠? 자, 최초 착공 신고부터 2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자, 최초 공고 왜 공고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취소할 수 없다. 맞았잖아요. 있다고 나오면 틀려요. 없다. 맞았네요. 고로 2번에 틀린 것은 3번이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제가 한번 봐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들은 기초 잡는 과정이라 이걸 완벽하게 풀린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단지 이런 형태로 나온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여중에서 뭐가 어떻게 포인트 잡아서 공부해야겠다는 감을 가지시라는 의미지 이 문제 가지고 내가 아직 못 푼다. 당연히 여러분 지금 못 풀어요. 이제 여러분 아직 걸음마 정도도 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1개월 과정, 3, 4월 과정, 5, 6월 과정 이게 전부 다 충실하게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한눈에 들어와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바로바로 보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 40문제 전체가 이렇게 안 보인다겠죠? 전체 다 보이면 100점 맞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법 100점 맞지 마시라겠죠? 맞으신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100점 안 맞아도 되니까 일단 중요 부분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계속 소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번 차제에 이 과정들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 몇 개만 건진다 생각하시고 꼭 기억해 두시고 어차피 1월달에 이제 우리 기본서 가지고 충족스럽게 하나씩 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양이 많다고 해서 걱정할 건 없고 중요 부분은 계속 반복시킬 거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게 꼭 문제가 다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우리 11, 12월 과정은 모두 마치고요. 자, 1월달에 이제 수업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대면 수업 하겠죠. 그때까지 만약에 이러고 있으면 저희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도 힘들고요. 그래서 일반점들 1월달 본 수업은 이제 기본서로 일단 출발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대면 수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즐겁게 좀 수업을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자, 어쨌든 건강관리 그때까지 잘 하시고요. 또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공부했던 걸 한번 더 복습 꼭 해가지고 1월달에 본 수업할 때 충분히 대비를 좀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